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첫 번째 시간 1강 선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사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를 갖다 보면, 자, 우리가 역사를, 시대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할 때는 어떠한 도구를 갖다가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을 갖다가 하게 되냐면, 보시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와 그리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시대를 갖다가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대라 부른다? 역사 시대라 부른다. 그럼 왜 역사 시대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대다수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기록이란 것이 존재하여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어떻게 해서 또 남겨지게 되느냐? 바로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시대란 문자가 있던 시대를 갖다가 역사시대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앞의 시대를 그러면 뭐라 부르느냐? 이 앞의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선사시대라고 부르느냐?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가 나온 시대는 청동기 시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자가 존재하지 않고, 때문에 당연히 기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역사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겠죠. 그래서 먼저 선 한자로 치면 역사사, 즉 역사가 있던 앞의 시대라 해서 선사시대라 부르고, 그래서 오늘 배울 선사시대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구석기 시대와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구분한 김에 보시면 이 청동기, 철기 시대는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계급이 등장하죠. 그래서 계급 사회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반면에 그 앞의 시기는 계급이 등장하지 않죠. 평등 사회이다,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원전 70만 년 전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기원전 BC 80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기원전 BC 2000년경, 그리고 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온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 이게 주로 보급된 시기라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 이렇게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선사시대에 해당되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좀 낮죠.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역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내용만을 출제를 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다시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렇게 시대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하면, 그게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로 나눕니다.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선생님 조금 중석기라고 했습니까? 머릿속에 중석기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중석기라 부르는 시기가 되겠죠. 중석기.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간석기라는 도구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석기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석기와 관련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두 시기를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독으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구석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근거는 우리나라의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단양 금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기원전 70만 년 전,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구석기 유물이 이 정도 시기에 해당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만 년 전으로 보고, 신석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BC 8000년 전쯤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석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시대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먼저 대표적인 도구를 보면, 자, 이거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뗀석기가 되겠다. 뗀석기. 그러면 뗀석기는 말 그대로 돌이 있으면 어떤 떼어진 부분을 갖다가 도구로 사용한 이러한 도구를 뗀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먹도끼, 뗀석기의 동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먹도끼, 선배찌르개. 참고로 선배찌르개 같은 경우는 후기 구석기 유물입니다. 그 외에도 글개, 밀개, 그리고 찌개, 이러한 유물들 다 일컬어서 뗀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예시로 나오는 이미지 자료는 주먹도끼라든지 선배찌르개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림을 갖다가 한번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글개, 찌개, 찌르개 등이 있죠. 그에 비해서 사실 이 글개, 찌개, 찌르개는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먹도끼라든지 선배찌르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지 자료로 출제되고, 주먹도끼와 선배찌르개 이런 게 나온다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구나, 구석기 시대를 갖다가 유추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참고로 선배찌르개는 여기 선배가 이렇게 있죠. 선배가 이렇게 있는데, 선배란 것은 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루를 갖다가 연결하기 위한 이런 이음새를 갖다가 선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끈 같은 걸 갖다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배찌르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그러니까 뗀석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돌이 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떼어진 부분을 갖다가 가공을 하여 사용을 했다면, 간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갈아서 좀 더 정교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는 혹은 도구를 개량하는 능력이 좀 더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석기로는 자,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간석기 시대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이 갈돌과 갈판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그 외에도 돌낫이라든지 돌보섭이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을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주거를 갖다가 보시면, 비교해 보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의 형태는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러면 왜 일정한 주거의 형태가 없는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느냐? 생활 모습을 보면 이때 대표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이동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동 생활을 갖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경제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바로 먹이를 구하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주로 사냥이나 채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경제 활동이, 먹이를 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냥거리가 없거나 혹은 나무 열매 등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동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고, 잦은 이동을 해서 일정한 주거 형태가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는 이러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석시대는 대표적인 도구가 간습기, 또한 주거는 드디어 움집이라는 형태의 일정한 주거 형태가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의 특징이 어떻느냐, 움집인데, 움집은 신석기 시대 움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이 둥글고 원형이고 불을 피운 화덕의 위치가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이. 청동기 시대 때에도 주거의 형태가 움집인데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걸 또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잘 체크를 해두시고, 어쨌든 신석기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움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움집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됐느냐? 생활 모습에 있어서 이동생활에서 이제 정착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착생활이 가능해졌느냐? 경제활동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착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물론 사냥과 채집은 그대로 신석기 시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석기 시대 후기점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여지는 대목인데, 바로 농경과 무엇이 시작되었다? 목축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농사의 시작이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를 두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큰 인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체크해야 될 거, 이때 농경의 시작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 농경의 본격화하면 청동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농경이 본격화되어서 농사가 주가 이루었던 것은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인데,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이에 비해서 농경이 막 시작해서 처음에는 무슨 농사가 이루어진다면 밭농사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조라든지 피라든지 수수 등을 갖다가 재배하는 이러한 밭농사.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이는 다시금 파생적인 여러 가지 또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먹고 남은 잉여 생산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등장한 도구가 바로 토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던 시기도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는데, 빗살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모양이 빗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아래쪽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죠. 이 뾰족한 것은 간단히 말하면 어디에 거주했음을 나타내냐면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시험 출제가 되죠. 빗살무늬 토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의 토기에서도 이런 토기들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런 민무늬 토기라든지 그리고 덤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가 있더라. 그 외에도 토기 외에도 또 다른 도구로는 직조 기술, 그러니까 옷이나 그물을 만든 도구들도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락바퀴라든지 뼈바늘 등이 있습니다. 뼈바늘, 이거는 직조 기술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조 기술, 옷이나 그물 등을 만드는 기술을 직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가락바퀴라든지 뼈바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아울러서 또한 이러한 농경과 목축은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예술활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술활동도 나타나서 뭐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혹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술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또한 유물로는 조개가면, 그리고 또한 그 칠해글이라고 있습니다. 칠해글이 조금 전에도 봤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칠해글이라든지 조개 껍데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조개 껍데기 가면은 크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얼굴에 썼다기보다는 목에다 이렇게 걸어 가지고 장신구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서 예술활동도 이루어졌다. 아, 역시 신석기 시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원시 신앙도 나타나게 됩니다. 원시 신앙도 등장하여 대표적인 원시 신앙으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동물을 갖다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애니미즘. 애니미즘은 만물 신앙, 여러 가지 뭐 산, 뭐 바다, 강, 뭐 바위 이런 거에 있다는 거죠. 다음에 샤머니즘, 조상신이나 혹은 무당을 갖다가 믿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가 되겠다? 신석기 시대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대표적인 유적지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경기도 연천 정곡리,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먹, 도끼가 출토된 지역이다. 연천정곡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공주 석장리. 공주 석장리의 특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특히 남한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이미 일제강점기 시대 때 발견이 되었지만, 남한에서 최초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면서, 적어볼까? 그러면 최초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지역, 그리고 구석기 시대는 도구에 따라서 전기, 지금 보시면 전기, 중기, 또 뭐 후기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에서 전기, 중기, 후기의 유물이 동시에 출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주 석장리 유역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유물이 모두 다 출토되는 그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든지, 다음에 청주의 두루봉 동굴, 당연히 동굴이라고 나오면 이건 무조건 구석기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 이 보다시피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이 두루봉 동굴에서는 어린 아이의 시신 뼈가 나옵니다. 뼈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은 이 장례를 갖다가 치렀다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흥수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여기 좁아서 선생님이 그냥 옆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서울 남사동. 신석기는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동삼동, 동삼입니다. 그리고 제주 한경 고살리, 이런 유적지가 대표적인 곳이다, 이렇게 살펴봐 두시면 됩니다. 근데 유적지를 보면 이상하게 신석기 유적지는 서울, 부산, 제주, 딱 이상하게 조금 우리나라 대도시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갖다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게 도구, 주거, 생활모습, 경제, 유적지들을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대략 한 2문제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출 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꼭 보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이게 뭐냐면 선배 찌르기입니다. 선배 찌르기, 아까 전에도 봤죠. 선배 찌르기 되는데 이 부분이 선배라고 했습니다. 선배 찌르기는 단양수양계라는 유적지에서 출토된 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석기를 나타내는 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뗀석기도 있고 선배 찌르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와 관련된 생활상을 골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동굴막집 구조였다. 맞죠? 이거는 구석기 시대.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가락바퀴.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구나. 참고로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해. 이거는 철기 시대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이것도 철제 농기구니까 당연히 철기 시대가 되겠죠. 여기는 청동방울 나왔으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봅시다. 제주 환경, 제주 고살이라고 나왔죠. 아까 전에 유역기 봤는데 제주 고살 났다. 신석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민문이 톡이 났네. 민문이 토기와 이런 민문이 토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고, 이런 민문이 토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다?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다. 신석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석기와 관련된 갈돌, 갈판 나왔죠. 다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신석기를 골라라 이런 게 되겠죠. 고인돌, 돌롤무덤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동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역시 청동검이 나왔으니까 청동기 시대를 의미하겠죠. 다음에 농경과 목축 시작됐네. 이거 신석기가 됩니다. 다음에 동굴에 살았네. 아까 동굴은 고석기였구나. 다음에 철제 또 나왔습니다. 철제 나왔으면 무조건 이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철기구나.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이나 혹은 대표적인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갖다가 유추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출제 안 됩니다.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그 시대를 갖다가 유추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 놓을까 말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